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도 배달했고요. 자, 오늘은 1월 2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5단 스로틀로 이제 주행했고요. 주행은 41.1km 했습니다. 누적은 15,142km 되겠고요. 배터리는 50A 장착해서 47%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배터리 효율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만 보고요. 바로 배달판 어플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월 2일 목요일이었고, 오늘은 다 해서 10만 1,581원 했습니다. 배달은 총 23건 했고요. 평균 단가는 4,420원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죠. 월 말과 월 초가 너무 단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괜찮은 평균 단가예요. 4,000원 이상이면은 괜찮습니다. 행복한 배달이에요. 4,000원 이상이면은. 저희 전에 2,000원, 3,000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버텼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래도 평균 단가 4,000원 이상이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단가입니다. 전기자전거 기준으로는. 자, 그리고 오늘은 주행 41km 했고요. 배달 시간은 5시간 31분. 그래서 시급은 18,410원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 2만 원대 그 시급이 2만 원대 이상의 배달 시급이 유지되다가 오늘 이제 18,000원으로 2만 원 아래로 좀 내려오긴 했죠. 자, 근데 그래도 잘한 거예요. 네. 전기 자전거로 했을 때 시급 15,000원이면은 잘 나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앞전에 요 한 2, 3일 동안 단가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고 단가 떨어졌다, 시급 떨어졌다라고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래도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 지금 농담 반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워낙 좋은 며칠을 보냈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하다. 그럴 수 있어요. 좋은 단가 막 건당 뭐 5천 원 이상 뭐 이런 거 하다가 지금 다시 4천 원대 평균 4천 원대 이런 거 하려니까 좀 마인드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그거죠. 배달할 때 단가보단 거리. 단가를 보면서 움직이면은 결국엔 말려요. 예. 왜 그러냐면은 평균적으로 장거리가 단가가 당연히 높아요. 근데 그거 보고 가는 순간 말리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장거리 콜이 목적지가 보편적으로 어디냐? 흔하게 얘기하는 유배지. 유배지는 뭐냐? 주변에 상권이 없다. 그냥 나올 때 빈 차로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곳을 보편적으로 유배지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배달하기 굉장히 힘든 곳, 막 언덕에 있다거나, 이렇게 나올 때 정말 그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시골길 같은 거 있잖아요. 쭉 들어갔다가 다시 쭉 나와야 되는 다른 길로 이렇게 빠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샛길이 있으면은 금방 갈 수 있는데 샛길도 없고 그냥 뺑 돌아서 크게 한참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또 한참 나와야 되는. 하여튼 뭐 그런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안 좋은 곳, 가기 불편하고 가서 배달하기 힘들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콜이 다시 받을 수 없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보편적으로 유배지라고 해요. 근데 그런데 가는 데가 단가가 보편적으로 높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적인 배달 단가가 4,000원이다. 근데 그런 유배지 가는 게 막 6,000원, 7,000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단가 보고 갔다가 빈차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콜 하나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건 하고 한 거를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8,000원에 갔다라고 해도 나올 때 빈차로 나와야 되니까 배달할 때 4,000원에 갔다가 나올 때 4,000원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시간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예, 그거 한 건 하는 시간에 상권에 있으면은 세 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짧은 단거리 위주로 상권 주변에서 피크 타임에는 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지역 차가 있어요. 오늘도 약간 이제 지방 분들이랑 좀 이제 디스코드 그 음성 채팅방에서 얘기를 했더니
지방 분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단가가 뭐 낮던 높던 일단은 콜 양도 그렇고 단가도 뭐 그렇게 어, 이렇게 뭐 수도권보다는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급, 비슷한 뭐 오늘 하루 배달 수익을 벌어도 주행 거리 자체가 완전 틀려요. 어마어마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접히 뭐 한 5시간 타면 탄다고 해도 키로수가 어마어마해요. 거의 뭐 2배 이상 가는 것 같더라고요, 키로수가.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제가 아는 분이 하는 지역에서는 전자로 할 수 있는 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자로 하시다가 오토바이로 넘어가는데 이제 확실히 그 지역에 따라서 이동 수단의 그 이제 방향도 틀린 거죠.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반대로 뭐 서울, 뭐 흔히 말하는 뭐 강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는 뭐 넘사벽이에요. 저희 단톡방에도 강남 분도 있고 아무튼 서울 한복판에서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이렇게 가끔 이제 그 수익 인증하시면은 뭐 그냥 와 소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요. 지역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뭐 그런 오늘도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했는데 결혼 안 하고 나 혼자면은 진짜 그런 데서 할 것 같다. 배달로만 먹고 산다라고 하면은. 근데 반대로 또 반대로 또 그런 얘기도 했죠. 만약에 나 혼자다.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내 몸 하나만 챙기면 된다라고 하면은 어, 부업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안 벌어도 되고 이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배달을 할 거면은 역시나 지역발이 가장 크다. 결론은 오늘 이제 중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지역발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남들 뭐 두세 건에서 10,000원 벌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데서는 한 건하고도 10,000원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배달로만 전업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런 데서 해야죠. 단 이제 가정이 없다라고 이제 한해서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전업을 하실 분들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역도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내 동네에서 콜이 별로라고 하면은 인근에 내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상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항상 내가 그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셔야지 제일 좋아요. 그냥 원정 다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센스가 있으면은 잘하실 텐데 근데 이제 그 센스 없고 뭐 살짝 길치고 방향 감각 없고 막 이러면은 다른 동네 가면은 못해요. 내가 하던 동네에서 하는 만큼 그거만큼 못합니다. 왜냐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골목길 같은 거를 활용을 못해요. 배달할 때 골목길 활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도에서 표시 안 되는 샛길 그런 것도 있고 아파트 뭐 후문, 쪽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해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내비만 따라서 다니고 그리고 가끔 내비나 지도 뭐 이렇게 이상하게 표시돼가지고 잘못 가는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원정으로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거는 별로다. 차라리 그냥 내 동네에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정하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지난달 거를 그 제 아는 지인과 그 이제 한 달 이제 수익을 총 이제 비교를 했어요. 같은 동네는 아니고 이제 옆 동네에서 하는데 근데 이제 차이가 조금은 나요. 차이가 조금 나는 게 그 저는 이제 지난달에 5일을 쉬었고 이제 그 지인분은 이틀을 쉬었어요. 이틀인가 3일인가 쉬었었는데 건수는 저보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금액은 제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앞전에 제가 얘기한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단가 보고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
저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지만 저보다 조금 많이 차이는 안 나요.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 차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근데 그 2, 30만 원이 거의 뭐 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일치잖아요. 그럼 3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어, 그래서 이제 단가 보지 말고 거리를 봐라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만나면은 다이렉트로 제가 이 유튜브에서 얘기 안 하는 부분도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얘기해줘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소스를 많이 알려주는데도 못해요. 왜 못하면은 거절을 많이 안 하고요. 단가를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했더니 그래도 오늘은 좀 좁은 지역 안에서 좀 많이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은 이제 저랑 또 다른 지역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친구한테 제 방법을 왜 설명해 주냐면요. 제가 했던 지역이에요. 제가 예전에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 알거든요. 아는데 거기도 저처럼 하면은 제 스타일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제가 하는 방식을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피크 타임에는 최대한 짧은 것 골라 잡으면서 그리고 그 동네가 단점이 뭐냐면은 큰 도로가 하나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특히 큰 도로인데 특히 또 신호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게 그 동네의 제일 단점이라서 그거를 피하면서 배달할 수 있는 코스 루트를 짜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본인이 연습을 좀 더 해야겠죠. 그 배달할 때 길 건너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호가 짧으면은 그냥 기다렸다가 건너가면 되거든요. 근데 신호가 길면은 그 신호 건너가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버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피크 타임에 내가 배달할 범위를 설정해 놓고 비피크 타임에 배달할 범위를 설정해 놓고 야식 타임 배달, 뭐 새벽 배달, 뭐 이런 거 범위를 그 시간대별로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뭐 8시 전 피크 타임이니까 상권 안에서만 그리고 지금 8시 넘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넓게 상권 밖으로까지 그리고 이제 야식 타임은 콜 양이 그래도 줄긴 하지만 그래도 콜이 나오면은 무작정 장거리를 갈 거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범위를 좀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만 탈 거냐 그런 거를 어, 정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정하려면은 일단 다 해보셔야 돼요. 내가 최대한 타려는 그 범위를 다 해보시고 나서 해봐야지 알죠. 해봐야지. 그래서 어, 내가 과연 전기 자전거로 어느 지역 어느 범위까지 몇 킬로까지 내가 갈 거냐. 예. 옆 동네 바로 옆에 동네까지 갈 거냐 옆에 동네까지 갈 거냐 이런 거를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그 설정하는 거는 일단은 네이버 지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보시고 뭐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뭐 이렇게 인구 뭐 밀포도 뭐 그런 거 뭐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지만 대단지 아파트냐 아니면 그냥 단독주택들이 많냐 약간 이런 것도 보면 돼요 지도로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상권에서 상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도를 딱 봤을 때 내가 배달하는 범위에 대형 상권과 소형 상권들 이런 게 이제 배달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여기서 여기 대형 상권에서 소형 상권 소형 상권에서 다시 대형 상권 이런 식의 콜을 잡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선을 배달하면서 그 동선을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돼요 여기서 픽업해서 저기까지 배달하는데 만약에 저기에서 콜이 이렇게 별로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럴 때는 배달했다가 다시 어디로 갈 거냐? 예? 배달 콜을 얻기 위해서 다시 빠르게 대형 상권으로 갈 거냐? 소형 상권으로 갈 거냐? 이런 것도 가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가면서 디콜이 붙으면 다행이죠. 근데 디콜이 붙었을 때도 선택을 빠르게 해야 되겠죠. 예. 이게 과연 그 지금 적당한 콜인가? 좋은 콜인지 나쁜 콜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빠르게 결정하려면은 내가 그 시간 타임별 그 범위를 설정을 해 놓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보통은 단가를 보면은 이제 단가만 보고 이제 선택을 하면은 계속 이제 안 좋은 장거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냥 거리만 보잖아요. 단가를 안 보고 거리만 보면은 선택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피크 타임인데 지금 상권에서 상권 범위 안에서 배달하는 거네 하면은 바로 수락이죠. 근데 금액을 보시면은 좀 실망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좀 전에 5천 원짜리 했는데 3천 원짜리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딱 이런 부분이에요. 상권에서 상권 배달하는 거를 만약에 잡아놨을 때 그거를 이제 하는데 중간에 디콜이 바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픽업하자마자 디콜이 바로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권 안에서 배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막 5천 원, 뭐 6천 원, 7천 원 이런 거 장거리 콜 잡으면은 중간에 그 디콜 붙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달하는 쪽에 상권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콜이 얼만큼 잘 붙을 수 있게 움직이냐가 또 포인트인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자면. 근데 디콜이 잘 붙으려면은 상권 안에서 움직이거나 상권 주변에서 움직이는 게 좋겠죠. 유배지 가는데 디콜이 잘 붙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상권 인근에서 움직이는 게 디콜이 더 잘 붙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 생각만 해도 상권 인근에 붙어 있는 게 낫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피크 타임의 배달 범위, 비피크 타임의 배달 범위, 야식 타임의 배달 범위 이거를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짧게 움직여야 돼요. 자전거는 짧게 움직이는 게 맞고 2km 이상은 그냥 무조건 고민도 하지 말고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단 지역별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라서 단순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타본 게 아니잖아요. 저 꼴랑 수원에서 그냥 몇 개 안 되는 동네 타본 게 전부입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봤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지역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참고만. 그래서 어느 정도 콜량이 나오는 데는 제가 하는 방식이 좀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할 범위를 최대한 다 타보고 좋고 나쁨을 어느 정도 가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딱 피크 타임에 조금 한 중거리, 장거리까지는 아니고 중거리인데 제가 있는 상권에서 중거리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1.5km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쪽에 상권 근처예요. 그쪽으로 배달하는 거여도 저는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피크 타임에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상권 인근에서 배달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 상권에서 상권 인근으로 계속 배달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할 때는 더 이렇게 잘 되거든요. 돈도 그러니까 배달 수익도 조금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많이 해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동네에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았어요. 좋아서 이거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좀 더 요령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배달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면은 일단은 가리지 말고 다 타보세요. 최대 내가 어디까지 배달을 할 거냐만 정해놓고 그냥 그 범위 아니면 최대 범위 안에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배달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요령이 생기면은 피크 타임에 배달할 범위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피크 타임에 배달할 범위, 야식 타임에 배달할 범위.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해 두고 타면은 굉장히 지금보다 좋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좋아질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약간 작전을 짜는 거죠. 작전.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돼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고출력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대중적인 전기 자전거보다는 좀 더 잘 벌 거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장비빨이 무시 못하는 건 있거든요. 근데 이 센스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 일반 350W 자전거 타면서 저랑 거의 동급 시급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배달하는 내 동네를 완벽하게 파악하신 거죠. 그래서 장비빨도 무조건은 아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실력인 경우에는 장비빨은 무시 못한다.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장비빨 뭐 속도가 높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장거리를 무조건 막 가서 빨리 갔다가 빨리 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 상황에서도 저는 최대한 장거리 이렇게 속도 내는 구간 이런 건 안 타려고 더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고속으로 계속 주행하는 그런 배달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짧은 거리를 일반 25km 속도 내는 자전거보다는 빠르게 이동하지만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일반 속도의 전기 자전거랑도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센스가 있으신 분이 일반 평균적인 전기 자전거 타고도 저보다 더 높은 수익을 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저희 단톡방에 정말 그냥 넘사벽 수익을 인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뭐 요즘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은 기분이 좀 이제 좋을 때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제 채널에 이런 쓸데없는 제 하루 배달 일기 같은 영상을 올리면서 저만의 약간 요령을 이렇게 가끔씩 오늘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거를 듣고 이제 참고를 했는데 시급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솔직히 좀 기분이 좋고 뿌듯하긴 합니다. 내가 한 이 한마디가 어느 누구한테는 좀 도움이 됐구나. 약간 이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단톡방을 이렇게 지금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저 말고도 단톡방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잡담도 많지만 그 안에서 이게 각자의 요령, 노하우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배우는 거죠. 그 점이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많은 도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정보 공유로 인해서 도움이 되면은 좋기 때문에 만약에 나만의 방식이 정말 이제 좋은 방식이 있다. 그리고 괜찮은 정보 공유할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아무튼 뭐 제가 바라는 거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이야기 좀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했고요. 아무튼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